제22회 부산국제영화제를 찾아주신 관객 여러분들, 그리고 이 뜨거운 햇빛 속에서도 이 자리를 지켜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죠? 저는 오늘 한국과 그리고 또 일본을 대표하는 두 여배우 문소리 그리고 나카야마 미호 배우와 함께하는 오픈토크 여배우를 만나다의 진행을 맡은 영화기자 백은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사실 비가 와서 조금 걱정을 했었는데 오늘 이 자리가 좀 어두우면 어떡할까 걱정을 했었는데 너무나도 좋은 날씨 속에서 이분들을 모시게 돼서 더없이 또 좋은 시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나카야마 미호 그리고 문소리 배우입니다. 네, 지금 등장하고 계신데요.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예쁘죠? 네, 이게 한국과 또 일본의 팬분들이 모두 함께 이 자리를 메꿔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저희 그냥 인사하고 그럼 자리에 앉을까요? 네, 차렷 인사. 네, 자리에 앉아주시죠. 여러분들 아마 뭐 궁금한 점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또 이분들 목소리 직접 듣고 싶은 부분이 제일 많으실 텐데요. 먼저 두 분 부산을 찾은 부산영화제를 찾고 또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미호 배우님부터. 네, 손님부터. 네. お集まりの皆さんこんにちは。はじめましてではないかな。中山美穂です。今日は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네, 많이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카야마 미호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문소리입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어제 뭐 이제 영화제가 막 시작하고 아마 오늘 가장 또 처음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된 큰 행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나카야마 미호 배우 같은 경우는 아마 한국의 관객분들에게는 설원 위에서 오겐키 데스까를 외치던 그 이와이 순지 감독의 러브레터를 통해서 많이 한국 관객분들에게 가장 익숙한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외에도 뭐 도쿄 맑음, 사요나라 이츠카, 세구들을 사해해 영화에 출연을 했었던 일본을 대표하는 여배우이십니다. 부산영화제는 첫 방문으로 알고 있는데요. 풍문으로 들었던 부산영화제 그리고 어제 또 직접 와서 보신 부산영화제 어떤 첫인상을 받으셨는지 이야기 좀 해주실까요? はい、こんなに盛り上がってるとは思わなくてごめんなさい。 이렇게 분위기가 정말 좋은 줄은 몰랐습니다. とても華やかで、すごく気持ちが上がりました。 굉장히 화려하고 기분도 고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뭐 문소리 배우에게는 부산영화제는 데뷔작부터 시작해서 거의 영화가 나올 때마다 함께 찾는 그런 영화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로서 찾는 또 부산의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부산은 굉장히 친숙한 도시시죠? 네, 네, 부산 딸이라고. 고향이 부산이기도 하고요. 뭐 횟수로 산 걸 따지면 서울에서 더 많이 살았지만 늘 저는 이곳을 많이 그리워하죠. 그래서 부산 영화제는 뭐 설날 추석처럼 저한테는 영화인으로서 큰 명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네, 뭐 부산 영화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대부분 다 한 것 같아요. 개폐막식 사회도 다 보고 뭐 그렇죠. 예, 영화로도 오고 예, 이렇게 오픈 토크도 하고 네 이렇게 계속 부산 영화제를 위해서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또 영화제를 찾아서 즐길 수 있고 예, 이런 게 좀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네, 부산영화제. 네, 감사합니다. 박수. 부산영화제와 함께 부산영화제를 또 키워오고 또 함께 자라온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또 영화제에서 물론 지금까지 문소리 씨 같은 경우 뭐 개폐막식 사회도 보시고 모든 영화들마다 이렇게 찾아주셨지만
또 동시대에서 함께 영화를 만들고 또 그 영화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동료 배우, 그것도 해외 동료 배우, 여배우와 함께 또 이런 자리를 맞은 건 아마 처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두 배우분들의 이 어떤 조합으로 이렇게 두 분이 함께 계신가라고 되게 의아해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동시에 또 이 여배우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것들을 증명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을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두 분이 서로의 작품을, 이번 작품 말고요, 서로의 작품을 처음 보셨던 기억 같은 게 있으신가요? 문소리 씨부터 얘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저는 뭐 오겐키 데스까 하시던 모습 여러분들처럼 저도 그 모습을 제일 처음 본 것 같고요. 그때 저 영화 시작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인 것 같아요.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 그때는 막 구해서 보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 한국에서 개봉하고 그러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우리끼리 어렵게 구해서 보기도 하고 거의 뭐 열풍이었죠. 이와이 슌지 감독 영화가. 예, 거기서 뵌 모습이 굉장히 그림 속에 같았고, 있는. 예, 어떻게 보면 약간 아이콘처럼 남아 있죠. 마음속에, 저희들 마음속에. 그다음에 도쿄 마금이라는 영화에서도 그때 그 배우였구나 반갑게 봤고요. 네, 이번에 정재은 감독님이랑 가지고 오신 그 나비잠이라는 영화, 네, 그 중년 여성 작가, 그리고 한국 유학생 청년, 네, 정말 이 설정을 바꿔서 한국에서 일본에서 유학 온, 한국으로 유학 온 일본 청년이 있다면 저건 내가 해야 되는데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공감하면서 재밌게 봤습니다. それいいですね。 아, 그거 너무 좋은데요. 혹시 추천하실 만한 일본 배우라도 있으신가요? 김재욱 씨 대신. 考えてみたいですね。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호 배우는 한국에서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러브레터 같은 경우가 정식적으로 개봉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렸었고, 그 전까지 저 같은 경우도 비디오를 통해서 거의 이렇게 몰래 정말 보았던 그런 시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아이콘으로 남아있는 그런 배우였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인기 혹은 본인이 그 한국이라는 곳에서의 관객들에게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는지 혹시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はい、もう、公開されてから25年経っているので、それでもいまだにお元気ですかって言ってくださる方がいたりとか、またラブレターの再上映を望んでいる方がいらしているっていう話を聞いて、本当に嬉しく思いますね。 네, 정말 그 러브레터 영화가 개봉한 지 25년이나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저를 보면은 한국 분들께서 오겐키 데스까라고 말을 걸어주신다든가, 혹은 러브레터의 재상영을 바라는 분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한 얘기입니다. で、台湾でも去年上映されたんですけど、それを見にわざわざ行きました。なので韓国でもまたあったらこっそり見に行きたいと思いますし、なんか映画っていうのはそういうふうに残っていくものだと思うので素晴らしいことだと思います。 실은 러브레터가 대만에서 작년에 상영이 됐었습니다. 네. 개봉이 돼서요. 그때 제가 몰래 보러 갔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혹시나 한국에서도 재개봉이 된다면 몰래 좀 와서 구경하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영화라는 것이 오래오래 남는 것이어서 그런 부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25년 전부터 계속해서 그리워했던 관객분들을 향해서 혹시 한국 영화 관객들 오겐키 데스가 한번 외쳐주실 수 있으신지, 너무 무리한 부탁입니까? そしたら元気ですって返してくださいね。 그럼 제가 말씀드리면 네. 겐키 데스 그렇게 해주실게요, 그죠? 답변 응해 주시겠습니까? 준비되셨나요? 네, 네, オッケー。 네, 오케이, 네. お元気ですか？ 갱기대. 그렇게 25년을 돌아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미호 배우에게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또 문소리 배우를 아마 이제 실물로 서로 만나신 건 어제 저녁이라고 들었는데요. 영화로 처음 보게 됐던 건 어떤 네. 영화였는지
또 어떤 이미지,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가 궁금합니다. 申し訳ないんですけど、ここに来る直前に見させていただいたんですけど、女優は今日もでしたっけ？ 실은 고백하건대 여기 영화제에 이번에 오기 전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네. 최근에 만들어졌던 여배우는 오늘도 아, 네, 감사합니다. あれはご自身の役を演じてらっしゃるんです。 직접 또 연기도 하셨었지요. 네, 연기도 하시고 연출도 하시게 됐었던 그런 작품이었죠. 네. 演出もしてすごいですね。 정말 대단하십니다. 어떤 인상을 좀 받으셨는지 조금 얘기 좀 해드릴까요? 네. 役なのかご自身のことなのかわからないですけど、すごくとても強い女性像を感じましたね。 정말 이게 역할인지 아니면은 본인 원래 모습이신지 잘 모르겠지만 굉장히 강인한 여성, 강한 여성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네, 말씀하셨던 이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작품이 뭐 영화 그 극장에서 지금 또 개봉 중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서 뭐 서울부터 제주까지 엄청 열심히 또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계신데 또 혹시 이 자리에 또 일본 관객분들도 계시고 또 처음으로 이 영화에 대해서 들으신 분들도 또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문소리 배우이자 또 그 영화를 연출하신 문소리 감독님이 소개하시는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작품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여배우 문소리가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그 문소리의 오늘 예, 여러 날을 담은 영화예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해 보이기도 하는 여배우의 삶이지만 그리고 문소리라는 사람은 강인해 보이는 이미지도 있지만 알고 보면 순두부 같은 네, 하여튼 뭐 여러 역할에 좀 치이기도 하며 또 한숨 짓기도 하며 또 웃기도 하며 살아가는 날들을 네, 여러분처럼 이렇게 허덕이며 살아요. 이런 이야기를 좀 담은 영화죠. 네. 네, 그리고 그 나카야마 미호 씨 같은 경우는 이번 부산 영화제에 오늘 이 자리 여배우를 만나다라는 자리 외에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영화제를 찾은 이유는 갈라 프리젠테이션을 통해서 처음 소개해 드리게 되는 영화 나비잠이라는 영화와 함께 이 부산을 찾으셨어요. 물론 제가 나비잠이라는 영화에 대해 소개를 해드릴 수도 있지만 배우에게 직접 듣는 나비잠이라는 영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 부탁드립니다. はい、蝶の眠り、私は50代の女流作家で人気作家なんですね。である日その作家と、韓国から来た留学生の男の子が出会うんですけど、なぜだかそこでだんだん惹かれ合っていくっていう設定です。 저는 영화 속에서 50대의 작가입니다. 꽤 인기가 좋은 여성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학을 온 한 청년하고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왠지 모르게 점점 끌려가는 이야기입니다. で私の役の方が実はアルツハイマーに侵されていて、どんどん記憶を失っていくということになるんですけど、その失っていく記憶の先のことを考えるとその中でどんどん彼のことを引き離そうとしていくんですね。で離れてしまうんですね。そこがまたすごく切ない感じで描かれています。最後まで言うと多分全部言っちゃうことになるのでこのぐらいにしておきたいんですけど。 그리고 제가 그 역할 속에서 아르츠하이머를 실은 앓고 있어서 기억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하고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기억이 점점 상실되어 갈 것이라는 그 미래를 생각하면서 좀 거리를 두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점점 밀어내고 거리를 두려 하고 그런 속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마음의 움직임이 굉장히 아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 이상을 말씀드리면 제가 끝까지 얘기해 버릴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해두겠습니다. 네, 그 함께 등장하는 그 한국인 청년으로 김재욱 씨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요즘 또 드라마에서도 인기를 얻고 있는 그런 배우기도 한데 그 정재은 감독이라고 여러분들이 또 잘 아시는 한국 감독과 함께 작업한 그런 작품이기도 합니다. 문소리 씨도 영화를 보셨죠?
네, 영화를 미리 봤고요. 잠깐만요. 간지러웠어. 아, 김재욱 씨 연기도 굉장히 인상적이었고, 네, 나카야마 미오 씨도 뭐라 그럴까요? 중견 작가의 그 삶, 네, 이런 머리를 묶고 오는 건데, 그죠? 네, 굉장히 하여튼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그 한국 감독이 연출해서 그런지 뭔가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재밌게 볼 지점들이 많았는데, 예를 들면은 거기 속에서 언급되는 영화, 이끼루 이런 영화, 또 내지는 언급되는 소설, 인간 실격 이런 소설, 네. 그런 것들이 한국 관객들한테도 낯설지 않고, 사실 저도 많이 저도 어렸을 때 접했던 소설이나 영화나 이런 것들이어서, 예, 그런 지점들도 굉장히 재밌게, 네, 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니 해도 이제 멜로는, 네, 이 가을에 왠지 네, 예, 촉촉하게, 네, 적셔주는, 예, 그런 슬픈 멜로의 힘, 네, 네, 마지막에 그런 아련함이 또 많이 남았던 것 같고요. 그 정재현 감독님이 예전부터도 그랬었지만 굉장히 그 미장센에도 신경을 많이 쓰시고, 네. 미술이 참 정재현 감독님만의 미술 감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건물, 공간, 구조, 또 그것들을 채워놓은 색감, 이런 네. 것들이 굉장히, 네, 배우들도 좋았지만 그런 것들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잊혀지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영화였습니다. 정재은 감독은 뭐 고양이를 부탁해, 태풍 태양, 말하는 건축가까지 뭐 한국에서 또 꾸준히 아주 세밀하면서도 또 그 아주 자신만의 방식으로 독립적으로 또 영화를 또 계속 만들어오고 계신 그런 감독 중에 하나인데요. 미호 씨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이재한 감독님과 함께 또 그 한국 감독님과 작업을 또 하시기도 했었고, 사요나라 이츠카라는 작품을 통해서. 근데 이번에도 다시 또 한국 감독과 작업을 하시게 됐어요. 이런 뭐 한 번이라면 우연일 수 있겠지만 두 번이라면 필연이자 혹은 아마 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국 감독과의 작업을 또 선택하시게 된 점과, 그리고 또 함께 하시면서 어떠한 즐거움이 있으셨는지, 네, 궁금합니다. やっぱり撮影方法が韓国と日本では全然違うらしいんですね。 역시 촬영법이라는 게, 촬영하는 방식이 한국하고 일본하고 아주 다르답니다. でやっぱり全編日本東京近郊で撮影でしたし、スタッフも全部日本人だったんです、ほとんど。 전편을 도쿄 근교에서 촬영을 했고, 또 영화 제작 스태프들도 다 일본 분이었습니다. でその中でやっぱりいつもと違うっていう感じで悩まれながら、その都度こだわりながら一生懸命作ってらっしゃる姿はとても刺激的でした。 그런 가운데에서 아마 이거 평상시하고 좀 다른데라고 느끼면서 막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막 열심히 찾아가시는 그 모습이 굉장히 자극이 많이 되었습니다. 사실 배우와 감독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가끔 모든 게 언어를 통해서만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정재은 감독과의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느낌이셨는지요? 예. そうですね、やっぱり通訳を挟むっていう時間が発生しますから、そこは少し時差とかが生まれたりす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現場のノリというかで、監督も明るい方ですので、なんて言うんだろうな、雰囲気で分かり合うっていうことも多かったです。 아무래도 통역을 개입을 시켜서 통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차도 좀 생기고, 그런 좀 통역 통해서 한다라는 느낌이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보다 뭐니 해도 그 현장에서의 흐름, 기운을 탄다 그럴까요? 그게 있어서 또 감독님께서 굉장히 밝은 분위기도 하기 때문에 현장의 그때그때 분위기로 이렇게 소통이 되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한국말 써도 의사소통하기 어려운 감독님들 꽤 계세요. 그렇죠. 말이 통한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통하지는 않으니까요, 사실.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문제이기도 한 것 같은데, 저는 또 그 나비잠이라는 영화 보면서
이건 감독님한테 드려야 될 말씀이긴 한데 정재은 감독님에게요. 네,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이 네. 다 잃어버린 것들이 그래도 돌아오거든요. 네. 만년필도 돌아오고, 예, 갔던 사람도 돌아오고 그런데 톰브만 안 돌아와가지고. 아, 거기서 강아지. 네. 영화 속에서 그 네, 리오 그래서- 씨가 키우는 개가 나오거든요. 너무 마음이 네. 계속 기다렸어요. 쟤 돌아오겠지. 언젠간 나타나겠지. 근데 끝까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정재현 감독님한테 좀 야속한 생각이 들었고, 돌아올 수 있을 텐데 왜 안 돌아오게 하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정재은 감독님하고 얘기를 나누신 적이 있으신가요? 강아지의 행방과 그 왜 돌아오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 네. 聞きたくないです 저는 묻고 싶지 않아요. いや悲しすぎるのでね 너무 슬퍼요. 아, 너무 슬퍼서 지금 사실 여러분들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약간 눈이 좀 촉촉해지시는 그런 느낌 같은 게 있습니다. 강아지가 연기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너무 그 교감이 좋으세요. 여기 극중 인물들과. 그래서 그 개가 굉장히 큰 위치를 큰 느낌을 주는데 나중에 돌아오지 않아가지고 좀 얼마나 눈물이. 네. 영화 속에서 보면 많은 상실들이 등장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 상실 중에 하나인 가장 큰 존재이기도 한데 또 다른 사랑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은 또 이해될 수 있는 상실이 아니었을까라는 저 스스로는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배우들끼리 되게 궁금한 점들 같은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문소리 씨는 이번 영화 나비잠 보시면서 아, 저기서 저런 연기 혹은 아니면 저런 감정들 같은 건 어떤 마음이었는지 뭐 혹은 아니면 배우로서만 그 나카야마 미오 씨에게 궁금한 점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영화 보시면서? 아니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궁금한 점이라기보다 조금 굉장히 어렸을 때 데뷔하셨다고 들었는데 네. 중간에 조금 쉬셨다가 요즘에 다시 복귀한 듯한 느낌? 다시 활동을 많이 재개한 듯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일본 분으로부터 들었어요. 네. 해주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네. 그래서 이 나이쯤 되면 사실 일본 영화 안에서도 캐릭터가 많지 않을 텐데, 네, 요즘에 어떤 활동들을 더 하실 계획이신지, 네, 그리고 다시 활동을 재개하시면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네, 이런 최근의 마음들이 조금 궁금했어요. おっしゃる通りこの年を重ねるごとに役が少なくなっていくような気が日本でもしますね。 아,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나이를 계속 쌓아갈수록 역할이 적어지는 그런 느낌을 일본에서도 받습니다. ですけどやっぱり年を重ねた人もなんていうんだろう主演になれるような映画がたくさんあってもいいと思ってるんです私。 그렇지만 나이가 많아져도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여성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그런 영화가 더 많아져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それは時代のせいなのかその社会のシステムのせいなのか分かりませんけど、私はできるだけどんどん年を重ねてその分深みを増したお芝居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그게 시대 때문인지 사회 시스템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나이를 먹을수록 더 깊이를 더해가는 배우로 남고 싶습니다. でということで言うと、多分私その休止してる時期も含めて人生3周目ぐらいしてるようななんとなく自分でそんな気がしてるので、もうどんどんこう重ね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그렇게 보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가 뭐 휴직이라고 할까요? 잠시 좀 나오지 않는 시기도 같고 그러면서 쭉 왔는데 제 인생 보면 한 3회전쯤 한 것 같아요, 제 삶을. 그래서 뭐 그런 가운데서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지속해 나가고 싶습니다.
아마 뭐 10회전, 11회전 계속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이런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위해서 이 두 분을 이 자리에 함께 모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뭐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영화 배우들이 특히나 남자 배우들 같은 경우는 나이를 들어가면서 조금 더 많은 배역들이 주어지기도 하고 또 그것들을 증명시킬 수 있는 기회들이 주어지기도 하는데 여배우들에게서는 사실 뭐 나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환경이라든 것들이 그렇게 점점점 녹록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아마 뭐 문소리 씨도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느끼진 배우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게 참 저도 이번에 이제 여러 여배우들과 그 여배우는 오늘도라는 영화를 가지고 관객들과 토크도 해보고 이러면서 더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이게 정말 이 왜 이렇게 여성 캐릭터들이 줄어들었는가가 정말 정치적인 상황, 한국 경제적인 상황, 그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또 영화는 산업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굉장히 이게 사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런데 더 다양한 색깔의 여배우로 존재를 증명해야 되는 과제가 여배우들한테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거든요. 너무 배부른 것보다는 약간 배고플 때가 그래도 더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많이 하게 되고 더 뛰기도 좋고 더 건강해질 것 같고 뭐 이런 마음이다 했는데 그런 마음처럼 더 할 일이 많아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더 고민해야 될 지점이 여배우들의 숙제로 더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고민 안에서 문소리 씨 같은 경우, 문소리 배우 같은 경우는 그냥 왜 나를 찾아주지 않지? 뭐 그런 불평하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쓸모와 그리고 쓰임새를 많은 사람들에게 또 증명하기 위해서 직접 굉장히 열심히 또 연출까지 하면서 이렇게 꼭 또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뭐 증명이 됐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네, 이번 그 연출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됐었던 배우로서의 가장 큰 자산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필모에 주연작 하나 더 올렸죠. 네, 올해 하반기에 개봉작이 없었는데 얼마나 네. 좋습니까? 본인 스스로가 연출하면 항상 주연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그런데 이제 늘 그 배우들은 그 몰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네. 몰입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죠, 많은 분들이. 그래서 그것만이 굉장히 그 배우한테 제일 중요한 능력인 것처럼 감정, 몰입 이렇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과 또 동등하게 거의 중요한 지점이 사실은 전체를 해석하는 그런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연출도 해보고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구나. 네, 그것이 앞으로 제가 배우 생활을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네. 나카야마 배우는 혹시 이제 사실은 배우들이 가장 가까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또 지켜보게 되는 사람들이 연출가 감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배우로서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활동해 오시면서 연출을 해보고 싶다 혹은 아니면 내 이야기를 직접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 같은 건 해보신 적이 없으셨나요? いろんな作品を演じているうちに私だったらこう撮るなとかこういうふうにするなっていうのがずっと浮かんでくるんですね。その時代はもう随分前ですけどその頃はやりたいと思ってました。 연기를 하고 많은 작품에 출연을 하면서 야, 나 같으면은 이렇게 연출하고 싶다. 나 같으면 이렇게 찍을 텐데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자꾸 막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연출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혹시 그럴 계획이나 혹시 뭐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今は思わないです。 근데 지금은 생각 안 해요. もう그런 あの 생각이 안 演じるこ 드는데요. とにで精一杯なので、 정말 연기하는 것만 해도 벅차서요. 아, 지금은 연기의 또 3라운드를 또 열심히 달리셔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はい 맞습니다. 연출가 문소리 씨가 보았을 때 만약에 혹시 나카마 미오 배우를 캐스팅해서 그러니까 영화를 한 편을 찍게 된다면 어떠한 변화를 주고 싶으신가요? 아, 연출가 문소리가 생각했을 때 저는 캐스팅 1순위가 늘 문소리예요. 아 근데 글쎄요 그런 영화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일 여배우들이 같이 나오는 영화 저 별로 기억이 안 나네요. 별로 본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보통은 뭐 한국, 일본이 함께 합작을 해도 러브 스토리가 되기 때문에 보통 그냥 그렇게 네, 남녀 배우들을 남녀 배우가 캐스팅하는 나온 경우들이 많죠. 거는 네. 네, 종종 있는데 한일 여배우가 나온 영화들은 그런 기획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획이 있어도 재밌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성 버디 무비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 네, 네. 사실 미호 씨 같은 경우 97년도 영화인 도쿄 맑음 같은 경우는 배우로서도 유명한 다케나타 나오토 씨가 연출한 그런 작품이었는데 배우 출신의 연출자와 함께 작업을 해서 좀 다른 점 같은 게 있었나요? 훨씬 더 이해가 커뮤니케이션이 훨씬 더 쉬웠다거나 조금 달랐다거나 했던 부분들 같은 것들이 있으셨나요? 演じる側の気持ちが分かるので、その現場の撮ってる現場のシーンで演者がやりやすいような環境を作ってくれるっていう方が多いですね。 연기하는 사람의 마음을 아무래도 아시다 보니까 연기하는 현장에서 연기하기 정말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배려를 많이 기울여주는 그런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そう例えば大きな石があるシーンがあるんですけど、私は子供の頃にその石をピアノに見立てて弾いてたことがあるんですよって言ったら、その私が遊んでいた子供の頃の石を見つけ出して、それと同じような石を現場に作ってくださったりとか、なんかそういう細かいところで私が自然に演じれるようにしてくださいました。 예를 들어서 촬영하는 장면 중에서 커다란 돌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제가 어릴 때 큰 돌을 피아노처럼 생각하고 그 돌 위에서 피아노 치는 흉내를 내면서 이렇게 놀았었던 적이 있어요라고 지나가는 말로 했더니 그 돌이 어떤 거였는지를 찾아내서 아주 비슷한 모양을 찾아내가지고 현장에 갖다 놓고 그 기억을 가지고 아주 자연스럽게 연기를 할 수 있게 그런 식의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아무래도 배우에 있어서 연기를 하기 위한 어떤 모티브가 무언지를 분명하게 아마 연출자보다도 더 잘 이해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서 사실은 주연 문소리를 연출해야 되는 경우야 본인이 이제 또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 외에 배우들을 연출하실 때 어떤 감독님 예를 들면 함께 작업하셨을 때 임상수 감독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연기를 직접 보여주시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잖아요. 보여주시는 걸 좋아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래서 똑같이 하면 그게 아니라고 또 그러시고 네, 좀 그런 감독님들도 가끔 계시죠. 네. 보통 어떻게 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연출하실 그냥 상세히 좀 설명하는 편이고요. 근데 저는 연출자의 능력 중에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이 사실 연기를 끌어내는 네 배우를 배우를 돕는 네 그 배우가 그 씬 안에서 최고의 연기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주는 네, 그 능력이 연출자의 연출자의 능력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그 영화 하는 사람들끼리는 이런 말도 가끔 해요. 어떤 연출자가 좋은 연출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그 연출자가 어떤 배우랑 일을 했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다. 그래서 배우를 보는 눈을 보면 그 연출자의 연출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뭐 가볍게 할 정도로 연출자 능력 중에서 굉장히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배우들한테도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네 배우에게 집중해 줄 수 있는 연출자를 만나는 게 굉장히
사실 늘 염원하는 일이고 네 커다란 부분이기도 하죠. 네, 아마 지금 뭐 앞서도 저희가 그런 얘기를 잠깐 하기도 했었지만 또 여배우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여배우로서 갖게 되는 그것이고 한국과 일본의 어떤 시스템의 차이들도 있을 테고 환경의 차이들도 있을 테지만 아마 비슷한 방식의 어려움들을 좀 느끼셨을 것 같고 그리고 각각이 그것을 또 극복해 나가기 위한 어떤 자신만의 방법들을 좀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또 임하고 계신지가 궁금합니다. 이 당면한 어떤 어려움들에 어떻게 또 스스로 그것을 이겨나가기 위한 스스로 찾은 방법들 같은 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まずは決断するっていうことが一番最初に大事なことで、それを決断したらもうあとは死ぬ気でやるっていうか、そのぐらいの覚悟でやってますね。 먼저 결단하는 것. 그러니까 결단하고 나면 나머지는 그 후에는 일단 결단하고 나면 그 후에는 거의 그냥 죽을 힘을 다해서 해나가는 거죠. 네, 일본도 일본 영화가 이제 많이 뭐라 그러나요? 좋은 영화들이 많이 나오지 않고 있다. 그리고 제작되는 영화들도 굉장히 오히려 늘어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일본 영화 이렇게 전반에 대한 걱정들도 제 일본에서 영화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영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영화 하는 이 판 자체가 건강하고 네 힘을 갖게 되는 것 그래야 다양성도 생기고 네 좋은 다양성이 생겨야 또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늘어나고. 늘어나는 것 같고 그 판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건강해지는 게 사실은 1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영화계 자체가 더 풍성하고 건강한 영화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한국 영화도 굉장히 산업적으로는 굉장히 덩치가 커지고 네 고성장을 한 것 같지만 조금 더 다양한 영화를 만들고 다양한 사이즈들의 뭐 다양한 네, 영화들을 관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내실을 조금 더 다져야 되고 그래야 제 생각에는 저나 뭐 미호 씨나 네 좀 더욱더 할 일들과 웃으면서 네,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실질적으로 뭐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특히나 나비장 같은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뭐 각각의 태어난 국적이라는 것들은 있지만 영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국경 자체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말씀하셨던 대로 뭐 한국 영화가 지금 산업적으로 굉장히 고성장하는 그런 시대와 또 한때 또 일본 영화가 그 이상으로 또 성장했었던 그런 시대들이 있는데 서로 이런 또 기회들을 통해서 배우들은 배우들끼리 감독은 감독들끼리 혹은 제작자들은 제작자들끼리 조금 더 건강한 방식으로 이 시장을 키워나가는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여배우로 사는 거에 대한 어려움만을 제가 좀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실 이 직업에서 여자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은 또 남자 배우들과는 좀 다른 또 아름다움이란 게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남자 배우들도 아름다움 얼마나 많이 가꾸는데요. 여배우보다 더 가꾸는 네, 남자 배우들도 꽤 봤어요 저는. 네. 근데 여배우로서의 그 강점? 여배우로서 본인이 생각하는 여배우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미호 씨? 네. それは監督さんの描くものですから、私はその女優って日本語だと女が優れるって優れた女って書くんですけど、私その言い方が昔からすごく嫌で、ただの俳優でありたいなっていう、だから女っていうのはあまり意識したことはこれまでなかったですね。 아무래도 뭐 만들어낸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감독이 만드시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연기를 하는데 일본에서 이제 여배우를 한자어로 일본어로 하면 여우, 그러니까 배우, 네, 그냥 줄여서 여우라고 하거든요. 같은 한자를 쓰고, 그러니까 여자의 그 배우의 우자가 뛰어나다는 뜻의 그 한자예요. 빼어날 우인가요? 네. 근데
뭐 뛰어난 빼어난 여성이라는 그런 뜻일 텐데 그 한자가 별로 제가 좋지가 않아요. 그리고 여배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그냥 배우 그런 게 좋다고 생각이 들고 계속 연기를 하면서 제가 여자라고 그렇게 막 생각을 하면서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 여배우라는 말, 여배우니까 이 말에 이제 많은 많은 것들이 요구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리고 네. 또 여배우니까라는 말에는 다른 것들은 하지 말고 이것만을 해주길 원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데 10여 년간 영화 일을 하면서 내가 꼭 거기에만 맞춰서 이 영화 일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한 적이 꽤 있고요. 그냥 영화를 만들어가는 일원으로서 같이 만들어가는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또 많은 여성 배우들이 또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여배우니까 이래야죠라는 게 강했다면 지금은 여배우라고 왜 이러면 안 되나요? 이렇게 말하는 후배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고요. 좀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긍정적인 변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 말씀하신 대로 여배우라는 오늘 사실 여배우를 만나다라는 어떤 타이틀을 담고 있지만 우리 사회 혹은 아니면 영화계에서 여배우라는 그 어떤 그 말 자체가 가진 또 부정적인 혹은 아니면 그 어떻게 보면 한계를 지으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실제로 배우라고 부르는 거 저도 개인적으로 훨씬 더 좋아하는 그런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배우에 대한 편견 같은 것들을 조금씩 깨나가면서 오히려 여배우기 때문에 훨씬 더 아름답고 더 당당하고 더 멋지다라는 것들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더 생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어떤 시상식에서 저한테 상을 주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여배우는 영화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꽃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그런데 뭐 꽃처럼 보이려고 저도 막 화려하게 메이크업하고 드레스 빼입고 갔지만 네. 그 말이 꼭 좋게만 들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꽃이 될 때도 있고요. 또 열심히 일하다 보면 내가 거름이 되어야 할 때는 거름이 될 때도 있고 열매가 될 때도 있고 네. 뿌리나 줄기가 될 수는 없나요, 여배우는. 그리고 또 한국 영화계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뭐 꽃이라고 그러면 아름다움만 가꾸면 될 것 같은데 네. 더 여러 가지로 공부하고 가꾸어서 네. 그런 존재가 좀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사실 꽃이란 게 열매를 맺기 위한 또 중간 과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이 자리가 또 그 다음에 또 배우들 여자 배우들에게 또 뿌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나비잠이란 영화에서 보면 이 미호 씨가 연기하는 이 여성 캐릭터가 료코라는 캐릭터가 기억을 잃어가는 뭐 알츠하이머라는 병을 앓게 되는데요. 두 분이 만약에 지금까지의 삶에서 지금까지 뭐 배우로서의 삶 혹은 여성으로의 삶을 사시면서 혹은 그냥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의 기억만을 평생 남길 수 있다면 어떤 기억을 선택하실 수 있을까요? 네, 평생 하나의 기억만을 기억을 잃어간다고 해도 이것만은 정말 놓치지 않고 꼭 기억하고 떠나고 싶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억이 있을까요?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굉장히. 네. 저는 딸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처음 만나서 제가 이렇게 안았을 때 그때 그 순간의 기억. 근데 딸은 기억 못 하겠죠? 저기 지금 같이 오셨거든요, 따님이. 귀여운 연두가 함께 저기. 엄마 얘기를 듣고 있겠죠? 자신을 처음 만났을 때만 기억하고 싶다는,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다. 네, 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호 씨는 어떤 기억? 사실 이 영화를 찍으면서 그런 생각 좀 많이 해보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해요. 기억이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의 소중함. そうですね。人ってこう記憶を塗り替えたりとかもできますし、それぞれ大切な思い出もいっぱいあるので、一つに選ぶことは私はできないんですけど、もし
一つっていうことじゃなければ、その時その瞬間、この瞬間っていうのが最後でいいです。 그 기억이라는 게 참 사람들이 기억을 임할 때 자기가 기억을 막 바꿀 수도 있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정말 많은 사람이 소중한 기억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데 저도 하나만 뽑으라면 저는 그거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만 딱 고르는 건 저는 못하겠고요. 네. 만일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정말 그때 그 순간, 그때 매 순간. 매 그거 순간을 아닐까 기억하고 싶어요. 네. 싶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 뭐 이게 여기서 일정들이 또 각각 조금 다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부산에서 며칠 동안 또 이렇게 관객분들을 만나시면서의 계획도 있으실 거고 부산에서 남은 계획들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를 해주신다면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네, 오늘 뭐 각종 무슨 영화상, 시상, 뭐 수상 뭐 이런 9일 영화상도 오늘 수상을 네, 하는데, 네 시상하러 네, 가야 가시죠. 되고 네. 마리클레르에서 아시아 어워즈 뭐 예 한다고 해서 네. 거기도 또 참석을 해야 되고 뭐 그런 것들과 내일은 서면 CGV에서 네. 여배우는 오늘도 상영하고 GV 행사하기로 했거든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네, 네, 얘기 부산 들으셨죠? 또 시민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네. 벌써 일찍 매진을 시켜주셔가지고 네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극장에서 또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극장이 많지가 않았고 굉장히 적은 극장이었고 하루에 한 번 상영하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안 맞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8일부터 또 VOD 서비스 시작해서 집에서 편히 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홍보도 좀 더 마지막까지 해야 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밀면 좋아하는데 한 그릇 먹고 갈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문소리 씨가 꼭 밀면을 먹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미호 씨도 앞으로 부산에서의 계획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관객분들에게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はい、この映画祭で明日、蝶の眠りが、上映されます。で、今回はこの映画祭では私のお仕事は終わりです。 네, 부산영화제에서는 내일 나비잠 상영이 있고요. 네, 내일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게 이번 영화제에서는 그것만 남았습니다. 네, はい、で公開は来年の多分ゴールデンウィーク5月ぐらいに日韓同時に、公開されると思われます。 그리고 영화관을 통해서 나비잠 만나실 수 있는 거는 아마 한국과 일본 동시에 내년 5월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네. ぜひたくさんの方に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はい。 네, 많은 분들이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자리해주신 관객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배우 나가야마 미호 씨 그리고 문소리 배우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네, 저희 함께 사진을 찍은 시간이 다가왔는데요. 여러분들 앞으로 지금 두 분 이렇게 보시고요. 요거 좀 치워주신 다음에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사진은 왼쪽으로 한 번, 그리고 정면을 향해서 한 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그렇게 사진을 찍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뒤로 돌아서 관객분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저쪽으로 빠질게요, 잠시. 네. 네. 그러면 왼쪽을 봐주실까요? 네, 저쪽으로 봐주세요. 네. 左側視線お願いします. 네. 네, 충분하신가요? 네. 네, 가운데 봐주시기 바랍니다. 真ん中お願いします. 네, 가운데. 네. 네, 그러면 이제 오른쪽 봐주시겠습니다. 右側お願いします. 네, 이쪽 봐주세요. 네. 네, 충분하십니까? 언제나 충분하지 않죠. 네, 그 마음은 알지만 저에게 또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엔 두 분이 관객들을 등지고 같이 함께 사진을 찍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はい今度はお客さんを背中に向けましてはい皆さん観客の皆さんを背景に撮影するタイムです。
네, 손도 한번 흔들어 주시고요. 같이 뒤에서 손은 한번 흔들어 주시죠. 네. 네. 네, 영상을 찍는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30초 정도 찍게 될 것 같습니다. 後ろで手を振っている、動画で撮りますので、ちょっと数十秒続けていただけますか。は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감사합니다.